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주의 해주쇼 TV.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주쇼 TV 애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여러분을 찾아왔냐 하면요, 성공의 요건은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달려있고 다 다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갖춰도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성공의 요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입니다. 외모의 큰 힘을 빌려서 성공하신 분도 몇 분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 표현을 쓰시니까 성함을 안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고 조금 못해도 본인이 꾸미고 가셨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선정이 잘 되더라, 발탁이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꾸미고 간다는 그 기준은 다르겠다. 어떤 분은 화장을 좀 짙게한이 더 어울리시고, 어떤 분은 또 오히려 화장을 거의 안 하신 분이 또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외모에 이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더 좋은 상황에서의 외모의 상황을 하고 갔을 때 선발될 때랑 덜 선발될 때 이게 좀 다르더라 많이 느꼈다고 그렇게 해서 몇 분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모도 굉장히 성공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꼭 중요도 순서는 아니에요. 저는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서울 예대, 서울 예전에서 또 잘생긴 동기들, 후배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친한 옛날 친구 중에서도 예쁜 친구들이 저는 좀 많은 편이에요. 예쁘다는 기준을 저는 외모는 겉모습이지만 똑같이 비슷한 눈코입을 가지고도 더 예뻐 보이는 거는 마음씨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친구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는 그 친구가 더 마음 씀씀이가 더 좋은 친구가 얼굴 인상이나 그런 느낌이 눈코입은 비슷하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겉에 생긴 외모 되게 중요하지만 성격이나 마음 씀씀이에 따라 얼굴 스타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번째, 실력입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실력만큼 오래가고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도 갈수록 진국이고, 그래서 실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력 자체가 있고 없고는 완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왜냐면 그 생각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배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비슷비슷한 연기를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잘한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별론데 하시는 분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호불호가 덜 느껴지는, 아무리 잘해도 호불호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엄청나게 많지가 않은, 조금 호불호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실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예를 들면 그때 제가 TV를 봤었어요.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신선하고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땡그랗게 봤었는데 그 TV에 나오신 분들은 심사평이 안 좋았었죠. 근데 그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신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또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평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왔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평가되더라도 얼마든지 반전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걸 또 한 가지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째, 돈입니다. 머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얘기 있는데, 돈이 많아서 싫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에 지나치게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본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돈은 써도 모자라는 것 같고 항상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워서 더 채울 수 있고 성공으로 향한 요건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돈도 무조건 있다고 좋은 걸 합니다. 잘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눈먼 돈이고 뭐 그냥 막 쓰는 돈이 아니라 잘 소비하는, 정당하게 벌고 잘 소비하는 그런 돈을 갖췄을 때 그것이 성공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버시든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의 요건은 돈을 가지고 있다, 혹은 돈을 잘 소비한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때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다 포함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꼭 IQ가 좋아야지만 하는 머리는 아닙니다. 센스가 있다거나 현명하다거나 그리고 창의력이 있다거나 이런 아이디어 뱅크이시거나 머리가 좋은 것도 뭐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겠죠, 머리 안에. 근데 꼭 IQ만 좋은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Q, EQ 혹은 순발력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의력. 그러니까 그거를 현명함, 센스 있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에서 종합적으로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있으면 그만큼 본인에 대한 컨설팅을 잘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번은 인성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1번 외모 말씀드리면서 마음 씀씀이를 잠깐 언급드렸는데 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은 또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 앞에서만 좋은 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갖고 계시다면 언젠가 그거는 빛이 납니다. 당장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든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나비 효과처럼 소수가 더 많아지고 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다 갖고 있냐고요? 아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저한테도 다 부족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말씀드린 거고 제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고 저 역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기에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성이 좋은 분들은 일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 분들과 일했을 때 그럼 정말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결과적으로 더 따뜻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교훈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자, 6번 노력입니다. 노력은요,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자만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노력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아무리 실력이 좋으셔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을 지향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고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항상 본인이 완벽해짐을 향해서 노력하자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더 나아지는 결과가 꼭 있지 않더라도 노력함으로 인해서 많은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집어넣습니다. 자, 7번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사업 계획 썼을 때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에서 어디서 선택되셨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속성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속성은 노력도 지속하고 못도 지속하고 실력도 지속적일 수도 있고 잠깐 끊길 수도 있지만 지속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상황은 지속해야겠죠. 좋은 걸 어떻게 교육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술 쪽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거, 특히 좋은 부분을 지속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거나 잠깐 퇴보했다가도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거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거를 대안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8번, 네, 진정성입니다. 한때 5, 6년 전부터 인터뷰 기사나 인터뷰 화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처음 그 진정성을 가지고란 단어를 어떤 분이 쓰셨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 단어가. 그 옛날에도 알고 있는 단어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표정과 눈빛을 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의 표정과 눈빛에서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굉장히 성공의 확률이 더 높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걸 그대로 지키신 배우분이나 많은 분들, 유명인이신 분들이 보니까 더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나가셨던 분들이. 꼭 성공 자체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실 수 있어요. 꼭 유명인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처음에 약간 잡았던 거를 조금씩 이뤄나간다. 그 자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공을 성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성공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남이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을 했는데 난 성공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를 임할 때 일하기 전이든 후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든 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잡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당장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일에 그걸 인정받기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지속적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9번 긍정 마인드입니다. 긍정 마인드가 없다면 힘듭니다. 뭘 해도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다면 그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없거나 되게 낮다면 이게 일들이 쉽게 잘 풀리지 않아요.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왜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었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면 진짜로 잘 되는 그 마법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옛날에 읽었을 때 나도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니까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교훈을 얻었어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아시죠?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극장에 갔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시계에 불빛 때문에 핸드폰을 볼 수 없지만 시계 찼을 때 재미없어서 언제 끝나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언제 끝나지 해서 시계를 보는 경우. 또 두 번째 너무 재밌어 어떡해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시간 빨리 안 지났으면 좋겠다 해서 시계를 살짝 보는 경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 마인드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행동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조금 이게 다른 맥락에서 한 말씀을 드렸고 물 그 상황에서도 표현과 마음가짐이 다른 케이스죠.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요런 거 긍정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임하신다면 그게 마법처럼 갑자기 확 잘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일이 성공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는 저도 많은 경험을 했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입니다. 마지막이죠. 놀이성입니다. 놀이성은 왜 제가 놀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누구나 노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매일매일 놀기만 하면 또 지겹기도 하시겠지만 일하시다가 가끔 그냥 가만히 쉬시는 것도 노는 거고요. 우리가 놀 때 즐겁죠. 너무 싫은 사람이랑 노는 거 빼놓고는 즐겁죠. 그래서 놀 때는 그냥 노셔야 돼요. 근데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으면 좋겠냐면 즐겁게 놀이하듯이 게임하듯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기하는 게임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흥미와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시는 사무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내용이 어제와는 또 다른 타이핑이잖아요. 거기에 또 의의를 부여하시고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타이핑하는 그 내용에 또 재미를 좀 찾는다든지 배울 점이나 또 좀 그런 걸 찾는다든지 조금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의 다름을 또 신선하게 느껴주시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흥미일 수 있겠죠. 조금 1시간 후면 점심시간이다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놀이성 재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잠깐 정리할게요. 주 교수가 생각하는 성공의 요건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갖춰도 이미 성공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외모, 2번 실력, 3번 돈, 4번 머리, 5번 인성, 6번 노력, 7번 지속성, 8번 진정성, 9번 긍정마인드, 10번 놀이성입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미 3가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3가지가 뭔지 잠깐 체크해봐 주시고 그 3가지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같이 힘내요 우리.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아자아자 파이팅 하는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